별 얘기 안 했어요. 제이가 아빠랑 무슨 관계냐고 하길래. 를 보고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평소에 어머니와도 썩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정우진은 로펌에 나타난 어머니를 보고 반갑다기보다는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세련되고 단아한 착장으로 나타난 어머니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우아한 귀부인이었지만 실상은 아버지와의 불화로 인해서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리며 사셨던 분이고 늘 그 여파는 정우진에게 미쳤기에 정우진에게는 항상 그늘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막상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 정우진에게 그런 그늘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고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우진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로스쿨까지 무사히 마친 수재인 게 자랑스러웠고 자신의 특별한 보살핌이 없이도 잘 커준 게 늘 고마웠을 뿐이었죠. 그런 정우진의 어머니에게도 변명거린 있었으니 바로 늘 이기적이고 못된 행동만 일삼고 서로 사랑이라고는 한 스푼도 없었던 오대규라는 남편과의 결혼이 자기를 이렇게 냉소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정우진의 어머니는 슬픈 목소리로 말하길, 우진아, 엄마가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집에서 말하기에는 사람들 눈이 신경 쓰여서 내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도 계시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찾아온 거야. 본론만 말하자면 나 이혼하려고 한다. 내 아비라는 인간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만약 너 대표 되기 전에 이혼하자고 하면 못된 마음 먹고 너 대표 안 시킨다고 할까봐 엄마가 여지껏 참은 거야. 알고는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엄마 좀 도와줘. 엄마가 너 잘 되기만 바랬었잖아. 정우진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이혼하겠다고 말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당황하면서도 어머니의 얼굴과 말 속에 담긴 단호함을 보면서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을 한다고 해도 전혀 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살아온 삶을 보면 아버지와 이미 이혼한 상태와 다름없었기에 굳이 이혼을 안 할 이유도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타이밍이 자신의 대표 취임 이후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기에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빨리 대표가 됐어야 했나 생각이 들었어요. 늘 외롭고 공허하게 살아온 어머니를 아버지에게서 조금 더 빨리 탈출시켜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정우진은 대신 어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이혼하시고 싶어하는 마음 이해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혼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대정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외할아버지 거잖아요. 클때, 경주정. 원래 우리 정씨 집안 회사였고 당연히 어머니 변호를 맡아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당히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키워온 회사한테 소장을 받는 기분이 좋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더 냉소적으로 어머님께 쌀쌀 맞게 대하실 테고 어머니가 더 상처 입을까봐 걱정이 되어요. 만약 이 모든 상황이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그때 우리 회사 에이스 변호사한테 어머니 소송 잘 진행해달라고 부탁할게요.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그러자 정우진의 어머니는 말했어요. 나 그 인간하고 말 섞은 지 오래됐어. 이제는 그 인간 목소리도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쌀쌀맞게 대하는 거 그 정도쯤이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 인간하고 재산분할만 잘 되게 해줘. 우리 집, 우리 회사 모두 다 그 인간과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나 주셨던 거야. 나 그런 인간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정우진은 알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한유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한유리에게 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한변, 우리 어머니예요. 처음 보죠? 한유리 변호사는 왜 갑자기 정우진 대표가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시켜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러자 정우진이 슬쩍 미소 지으며 말하길, 우리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싶어 하세요. 한변이 잘 도와주실 수 있죠? 한유리는 그제야 정우진의 가족관계도가 그려지며 자신이 오대규 전 대표와 그 아내의 이혼 소송을 맡게 됐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됐죠. 한유리는 정우진의 어머니가 듣지 못하게 정우진을 슬쩍 구석으로 데려와 묻길, 대표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대규 대표님을 상대로 소장을 날려도 괜찮은 걸까요? 대표님께서 상당히 충격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자 정우진이 미소 지으면서 말하길,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변호사시니까 충분히 혼자서도 잘 해나가실 수 있을 테지만 어머니는 법적으로 하나도 모르세요. 한유리 변호사가 잘 좀 도와줘요. 한유리는 일단 알겠다고는 말했지만 도대체 오대규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할 생각하니 앞이 깜깜했죠. 하지만 당연히 스스로를 변론할 거라고 생각했던 오대규는 이 소송에서 절대 지지 않기 위해 자기보다 더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서 의뢰를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유리로부터 소장을 받아들고는 손을 부들부들 떨던 오대규는 그 소장을 오른손에 들고 바로 차은경 변호사한테 찾아갔어요. 물론 차은경 변호사는 오대규가 해고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었던 변호사로서 오대규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죠. 대표님, 이 늦은 밤중에 무슨 일이실까요? 차은경은 오대규를 보고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었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던 오대규는 씩씩대는 모습이었기에 놀란 차은경이 혹시 저에게 아직 하실 말씀이 남으셨나요? 저랑 마무리 안 된 게 있으실까요? 그러자 오대규는 소송장을 차은경에게 내밀며 내가 소송장을 하나 받았어. 그것도 이혼 소송장을 말이야. 내가 그동안 그 집안을 위해서 평생을 대릴사위 노릇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대정로펌을 키워왔는데 그 마누라가 글쎄 대정로펌을 앞세워서 나에게 이혼장을 내민 거야. 난 그놈의 정씨 집안 대릴사위 하느라 우리 우진이 성도 정씨로 만들었다고. 근데 나한테 대정을 앞세워 소송장을 보내? 이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짓 맞나? 금수도 이보다 못하진 않을 걸세. 한창 사법고시 통과하고 개업해서 잘 나가는 나를 굳이 이 대정로펌에 데리고 와서는 나 그동안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일했어. 근데 이제 이 로펌 지분이랑 집까지 모두 다 자기네들 재산이라고 우기고 있네. 이거 절대로 인정 못하네. 차변, 이 이혼 소송에서 난 질 수가 없어. 그래서 차변을 찾아온 거네. 하지만 소송장을 훑어본 차은경은 자기는 이 소송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차은경 또한 대정을 상대로 싸우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의리 없는 오대규 대표의 사건을 수임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오대규가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과거 차은경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뒤통수를 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대규는 때를 쓰면서 말하길 거절은 없는 걸로 하세. 난 무조건 차변 자네에게 맡길 거니까 절대 지면 안 돼. 대정 그것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하네. 그렇게 오대규와 아내의 변호를 맡게 된 차변과 한변은 떡볶이 가게에서 만나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전부 다 알게 되었죠. 그러자 차은경이 한유리에게 말했어요. 한변, 양쪽 다 할 얘기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도와드려보자. 변호 말고 통역을 해보자. 한변. 한유리도 차은경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대규와 그의 아내는 서로 대화를 하기 싫다며 변호사들이 만든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차은경과 한유리는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 척 거짓말을 하며 원고와 피고가 함께 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각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통역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약 40년 만에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오대규와 그의 아내는 온갖 감정이 교차를 했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민망해서 서로의 진심을 바로 말하지는 못했죠. 부모님들이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가는 모습을 보게 된 정우진 또한 다행이다 여겼고 어떻게 되든지 이혼 소송까지 가지 말고 상대를 이해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면 어떻겠냐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원래는 서로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절대 합의를 할 것 같지 않았던 두 사람은 차은경 변호사와 한유리 변호사의 현명한 대처에 의해 합의를 하게 되었고 아름답게 서로의 인생을 축복해주며 서로의 갈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우진의 어머니가 차은경 사무실로 찾아와서 자신들의 이혼을 잘 도와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진이가 평생 좋아했던 여자가 차은경임을 단번에 알아봤다고 말했죠. 또한 이런 가정환경에서도 씩씩하게 잘 커준 우리 아들 정우진은 참 괜찮은 아이라면서 너무 기특하다고 뜬금없이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정우진의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 이제 이혼도 해서 홀가분하게 살게 되고 우리 우진이만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차변이 내 며느리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자 차은경이 표정 관리를 못하면서 당황해했고 정우진의 어머니는 차은경의 손을 꼭 잡고 갸륵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숫기가 없어서 아마 먼저 고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신 왔어요. 차은경 변호사 이번에 변호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진짜 팬 됐거든요. 만약 우리 우진이랑 결혼해주면 설날, 추석에 안 와도 되고요. 내 폰번호도 바꾸고 안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우진이랑만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진이 좀 부족해 보여도 예쁘게 봐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된 아내 혹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많은 아기들 앞에서 스스로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맹세한 걸 둘 다 잘 지키면 행복하게 사는 거고 어느 한쪽이 조금씩 어기기 시작하면 부부간에 분열이 생기는 거고 심각하게 여기면 불화의 시작 사랑과 전쟁 찍는 거고 아주 심각하게 여기면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하게 여긴 게 김지상입니다. 진실된 남편으로서의 도리는 개뿔 달보는 앞에서 불륜녀와 족족족을한 게 김지상입니다. 김지상이라고 혼인사약 다르게 했을까요? 저의 아랫도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열심히 바람피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자기 입으로 직접 맹세한 걸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기들 앞에서 신성한 맹세를 한 그 입을 다른 여자한테 불순한 용도로 무분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이혼까지 간 것입니다.
이렇듯 굿파트너는 부부로서 각자 지켜야 될 책임을 얘기합니다. 책임을 약속하는 게 결혼, 어기면 이혼. 그런데 드라마 속 대부분의 스토리는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장경, 김지상 부부의 메인 스토리, 그리고 매주 바뀌는 의뢰인들의 각 사건 에피소드들도 거의 다 이혼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한유리와 전은호가 원나잇을 한 겁니다. 뜬금없고 맥락없게 뭔 소리냐? 진심입니다. 그렇지만 결혼의 무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속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혼인데 그럼 그 반대에 있는 결혼, 더더욱 신중해야 하며 더더욱 책임이 따르는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불필요한 장면처럼 느껴졌었지만 작가님의 의도를 들여다보니 어쩌면 꼭 필요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네요. 사실 한유리 전노의 상황이며 자연스럽게 연애후 결혼을 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지요. 뜨거운 불장난 원나잇은 이미 했고 같이 있으면 위하고 재밌고 말통하는데 한유리는 그런 남자랑 결혼은커녕 연애에 대한 고민조차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한유리의 아버지는 김지상과 똑같은 짓을 저지른 사람, 바람핀 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상처 입었으며 딸이었던 한유리는 그 트라우마로 지금까지 비혼주의입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겪었으니 당연히 이해가 되죠. 젊은 만나면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는 거고 김지상 같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를 만나고 좋아하고 가까워지는 것 이상으로 제일 중요한 결혼의 무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위해 한유리가 비혼주의 설정인 걸로 보이네요. 하지만 한유리의 비혼주의에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을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니 연애도 관심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닌 사람의 문제죠. 아버지라는 사람 때문에 겪은 불행이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겪은 불행이 아닙니다. 진실되고 책임과 도리를 다할 사람을 만나야 하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될 걸 약속하는 게 결혼이며 그래서 전은호가 나옵니다. 트라우마 극복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엔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번 화에서 한유리와 전은호의 비중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사건을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단순히 서로 더 가까워지는 걸 보여주는 것 외에 전은호가 믿어도 되는 진실된 남자라는 걸 계속 느끼게 해주고 있죠. 한유리는 전은호한테 자연스럽게 ը며들고 있습니다.